수천 년 전 인간은 역사상 가장 기이한 업적 중 하나를 해냈습니다. 우리는 늑대를 데려와 개로 만들었죠. 야생 들소는 우리가 아는 소가 되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돼지가 되었습니다. 야생 말은 우리의 동반자이자 일꾼이며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에 맞게 하나의 종 전체가 완전히 탈바꿈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묘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길들일 가치가 있는 모든 동물을 이미 다 가축화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제2의 개가 될 수 있는 동물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놀랍게도 실제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인간이 성공적으로 가축화할 수 있는 다음 동물에 돈을 걸어야 한다면 정답은 아마 여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가축화의 후보로서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가축화하는 것을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자란 호랑이는 얌전하게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용인할 수도 있죠. 심지어 애정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가 가축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축화란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종 전체가 유전적으로 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얼룩말의 예를 들어볼까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얼룩말을 가축화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이론상으로 얼룩말은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말과 크기도 비슷하고요.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힘도 셉니다. 게다가 무리지어 생활하는 습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화된 얼룩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룩말은 너무 공격적이고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며 선택적으로 교배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이 인간에게 유용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특성들이 얼룩말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종은 가축화라는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동물은 너무 공격적입니다. 어떤 동물은 너무 쉽게 겁을 먹고 패닉에 빠지죠. 갇힌 상태에서는 번식 자체를 거부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인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아예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학자이자 생물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대형 동물 종 가운데 아주 극소수만이 가축화에 적합한 특성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확실한 승자들을 대부분 골라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여우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1959년 드미트리 벨야예프라는 소련의 유전학자는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실험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야생 은여우들을 데려와서 사람에게 가장 친근하게 구는 개체들만 골라 번식시키는 것이었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크기나 외모나 지능도 상관없이 오직 사람을 향한 친근함만이 기준이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가장 온순한 여우들만이 번식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우들은 단순히 더 친근해진 것만이 아니라 생김새까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는 축 늘어지고 꼬리는 위로 둥글게 말렸으며 털에는 새로운 색깔과 무늬가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개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애타게 갈구했고요.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었죠.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변화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눈 깜짝할 새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이 실험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어떤 종이 인간과의 동반자적 관계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 뒤를 이어 종종 다른 변화들도 함께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하고 외모가 변하며 심지어 생물학적인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 늑대에게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우가 아마도 미래의 가축화 후보로 가장 강력한 동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과정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해 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우를 가축화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조상들이 겪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새로운 가축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축화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열쇠였습니다. 동물들은 식량과 이동수단과 든든한 보호막과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죠. 하지만 현대 기술은 동물들보다 이러한 일들을 훨씬 더 훌륭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내일 당장 여우가 가축화된다고 해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훨씬 더 거대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어쩌면 다음으로 가축화될 동물은 인간에게 쓸모가 있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종이 그저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과 잘 어우러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양이를 통해 이런 현상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인간은 개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양이를 길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대부분 스스로 자신을 가축화했습니다. 초기 농경 사회에서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하자 쥐들이 들끓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쥐들은 야생 고양이들을 인간의 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고양이들은 손쉽게 먹이를 구했고 인간은 공짜로 해충을 막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게 구는 고양이들이 가장 큰 이득을 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종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자리에 앉아 집고양이를 발명하겠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그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진화는 결코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미래의 가축화 역시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도심 속 여우들은 콘크리트 빌딩 숲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까마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구분할 줄 압니다. 어떤 새들은 도로의 자동차 흐름을 이용해 딱딱한 견과류의 껍질을 깨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들로 종 전체가 인간의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 하나를 제시합니다. 어쩌면 지구상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종은 과거 늑대와 고양이가 걸었던 그 길의 첫 발을 이미 내디뎠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치밀하게 계획해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만약 그런 종이 존재한다면 현재로서는 여우가 가장 유력한 후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사회적이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선택적 교배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이미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정답은 여우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지도 모릅니다. 가축화의 역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동물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협력입니다. 가축화에 성공한 동물들이 반드시 가장 힘이 세거나 가장 똑똑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는 동물들이었죠. 늑대가 개가 된 것은 그 동반자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우리 곁에 머문 것은 인간 없는 삶보다 인간 곁에서의 삶이 훨씬 더 살기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으로 가축화될 종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과학적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결심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동물의 종이 인간과 함께하는 미래가
그렇지 않은 미래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다음으로 가축화될 동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가장 그럴싸한 대답은 아마 여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놀라운 가능성은 따로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축화될 다음 동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우리 인간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으며, 단지 우리가 아직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